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쓰리고 아팠기를. 자, 먼저 송혜교 씨가 맡은 문동은 어떤 인물인가요, 혜교 씨? 문동은은 유년 시절에 모진 학교 폭력으로 정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영혼이 부서진 한 여자인데 학교도 부모님도 그리고 경찰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나만 죽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나를 괴롭힌 그들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절한 복수를 계획하는 인물입니다. 동은의 감정을 이해하고 연기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나요, 혜교 씨?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어린 동원이는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상처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받은 동은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가해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불쌍한 모습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 어렸을 때보다는 나는 많이 단단해졌어. 그래서 너네들을 벌줄 수 있어. 그만한 힘을 난 가지고 있어. 라는 모습을 좀 더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다행히도 감독님과 제가 항상 의견이 잘 맞아서 현장에서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그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고 송혜교 씨의 연기를 보시고 정말 소름 끼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독님께서 1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더 쓰더라고요. 더 가나요? 120%. 네, 121%. 121%. 1% 더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그 가편을 받아보고 진짜 소름 끼쳐서 입덕 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송혜교 씨에게 이런 표정이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음걸이가 있구나 하면서 사석에서 봤던 송혜교 씨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신이 문동은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원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2번 울리기 전에 잘 받고 있습니다. 요즘. 와, 그 연기를 본 이상 전화벨이 2번 이상 울리지 않게 받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혹시라도 송혜교 씨 부재중 전화가 뜨신 분들은 빨리 전화를 하시기를. 변명을 막 해야죠. 내가 지금 샤워 중이었다. 도현 씨 어떤 인물입니까? 여정. 여정이는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이제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굉장히 밝은 친구지만 이제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존재를 하는데 그건 12월 30일 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작가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하시는 건가요? 습득력이 좀 빠져. 잘하고 있어요. 연기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 연기 그 형식 그리고 연기의 그 방향을 한 4개, 5개 정도로 늘 촬영장에 준비해갔다고요? 예, 그게 이제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얼만큼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뒤에 전달되는 내용에 이제 초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격하게도 해보고 정말 심플하게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단계를 조절하면서 감독님께서도 너무 감사하게 다양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더 열심히 좀 더 다양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 반려견 가을이를 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가끔 혼자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연습을 그만큼 집에서 아, 계속 연습을. 그리고 동원이는 사실 송혜교 선배님 말고는 누가 이렇게 리딩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그래 쳐다라도 보고 가라 너가 해줘라 해서 말을 죄송합니다. 자우리가 너무 귀여웠어요. 갑자기 그 사과를. 하지만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항상 동은이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은이와 함께하는 순간에도 아닌 순간에도.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이분 만나볼까요? 박연진 역을 맡은 임지연 씨, 연진이 네. 어떤 사람입니까? 연진이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괴롭힌 우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딱히 이유는 없어요. 네, 이유는 없이 괴롭혔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미 연진의 편에 서 있었고 그냥 부유한 환경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냥 큰 소리치며 살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화려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의 담임교사로 이제 동은이가 부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인생의 배경이었던 연진에게 그게 알 시간을 견뎌 동은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제 폭풍이 불어오겠네요. 그래서 항상 반짝거리면서 살고 싶어 해서 끝까지 바닥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뭐 서사가 있는 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한 악. 예, 그야말로 순수 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진은 이 연진을 연기하는 게 결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본인에게도 도전이었고 어떤 연진을 그리고 싶었나요, 지현 씨? 처음엔 사실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연진이는 왜 이럴까? 대체 이유가 뭘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아이는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결국 찾은 답은 연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한테 가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게 왜 나쁜 거야? 이게 왜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그냥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그냥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가해를 한다는 것에 어떠한 죄책감도 미안함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악역 유명한 작품의 빌런 좀 매력 있는 악역 레퍼런스 좀 참고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박연진을 만들어보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작가님, 사실 그 임지연 씨의 첫 악역 도전이고 그동안 그런 악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역을 박연진 역으로 어떻게 임지연 씨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악역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망칠 거면 내가 제일 처음 망쳐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연진이는 극 중에서 기상캐스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캐스터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와 또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천사의 얼굴에 악마의 심장을 가진 그런 한 줄의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부합되는 인물이 딱 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웃으시면서 악역을 잘해볼 수 있으시다고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셔서 악수하고 술 마셨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악마의 심장을 가진 임지연 씨. 지금 웃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굉장히 선해 보였는데 갑자기 미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씬으로 연진과 동은이 체육관에서 제외한 씬을 꼽으셨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촬영하시면서? 사실 그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진으로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뒤에 내가 괴롭혔던 애가 같은 공간에 나타난다면 무슨 감정일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서 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고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우리 진짜 세게 한 번만 가자. 우리 한 번만 죽어받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번만 가야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씩 주고받았고, 그래서 둘 다 뺨이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혁유 씨도 그때 생각나시죠? 네, 정말 저 오래 일했는데 뺨을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어찌 보면 이 더 글로리에서 유일하게 좀 마음 놓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가 현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또 작가님께서 현남을 사랑스러운 인물로 표현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숨구멍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주셨어요, 매력적으로. 한 인물이 가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한 작품에서는 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 어떤 색깔로 많이 그려진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채로운 색깔들을 저한테 입혀주셨어요, 현남에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정말 힘들고, 네, 행복한 네, 비명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네. 재준이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눈에 굉장히 띄고요. 오늘도 눈에 띄고 있었네요. 눈에 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술과 여자, 도박, 폭행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매일 부는 또 쌓여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인 동은이가 계획해놓은 어떤 덫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덫이 무엇인지는 12월 30일에 확인해 주시고. 오래 준비하신 멘트. 성훈 씨 평생을 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재준뿐만 아니라 사실 함께 나오는 건 연진, 사라, 혜정, 명호 등 근데 작품 속에서 정말 많은 가해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훈 씨와 함께 네. 연기하면서 사실 이게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악역을 좀 몇 차례 맡아서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 조금 뭐 살해를 일삼고 뭐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어서 양두굴에서 맞아요. 비교적 인간적인 악역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그래서 조심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대본에 써주신 대로 충실하게 연기를 하려고 했고요. 저는 현장에 4가지 버전의 연기를 항상 준비해 갔는데 5개를 준비하시는 이도현 배우를 보면서 오늘 많이 느끼고 배워갑니다. 네. 존경합니다. 예, 우리 박성훈 씨가 정말 그동안 4가지씩 준비해 왔는데 우리 또 도현 씨가 5개를 준비해서 앞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하도영은 모든 게 완벽한 인물이죠. 재력, 명예, 권력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렇게 완벽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연진 아내가 과거에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동문인 때문에 알게 되죠. 알게 돼서 이제 완벽한 곳에서 가장 좀 뭔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인물입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는 역할을 표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 인물을 어떻게 그려내려고 하셨나요? 우리 정석희 씨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많이 잡을 수 있었고 촬영하면서는 최대한 그 전에 생각했던 하도영이 할 수 있는 극 중에서 줄 수 있는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예민함 그리고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스탠스 포지션 같은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촬영을 즐겁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과는 2번째 작업이시고 그리고 감독님과는 첫 작업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 우리 배우분들 대표해서 김우수 작가님과는 전작에서 너무 좋은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너무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쓰리고 아팠기를.